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목소리가 우렁찹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의욕이 팍팍 솟네요.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디로 가시느냐? 지난주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88쪽으로 갑니다. 88쪽. 지난주에 우리 힘들었던 그 행정처분 파트를 공부하셨죠? 네. 학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그 동영상으로 복습을 해보시면 되죠? 네. 감 떨어지기 전에 한 번씩 들어줘야 돼요. 빨리 외우는 게 좋아요.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다시 들어보니까 좀 낫죠? 네? 좀 낫죠? 새롭다는 말이 여기서 자꾸 들립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디 하냐면 이 과목이 법이 2개입니다. 지난주까지는 공인중개사법 하신 거고요. 그리고 자, 그 현재 88쪽을 보셨는데 그 거꾸로 한 장만 넘겨보니까 그래도 제목은 좀 보고 가야죠. 제목이 그 86쪽의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되어 있고 2장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3장은 토지 거래 허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각종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신고도 하는 거고 어떤 때는 뭐도 받고 허가도 받고 그래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게 원래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필기하지 마세요. 올해가 2017년이잖아요. 2017년 1월 20일부터 시작된 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1년도 안 됐어, 이 법이 시작된 지가. 그러면 그 전에는 없었던 게 새로 탄생한 건 아니고 3개의 법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이 이 날 전에는 3개의 법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어땠냐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등이 빠져 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만 담은 법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법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여러분 공법 시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있죠? 지금 거기 다 배웠잖아. 거긴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법에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쏙 빠졌어요. 빠져서 여기 합쳐진 거예요.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부분이 공법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학원의 공법쌤, 고쌤이 강의를 하셨던 부분이지. 그러다가 2017년부터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처음 하는 부분이자 난생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고쌤도 그렇고 제가 아는 다른 공법쌤도 그렇고 그분들한테 기본서 원고도 받고 제가 다 만드느니 기본서 원고도 받고 문제도 받고 각종 자료도 받았어요. 기출문제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우리 2017년 책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고 강의도 그 양반들 거 강의 듣고 공부했어. 그렇지. 아니 그 양반들이 지금 15년도 넘게 강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무리 잘해봤다 그보다 더 잘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죠. 이분도 강의 듣고 저분도 강의 듣고 해가지고 2017년 1년 동안 제가 완성을 시켰어 다. 그래서 더 잘한다고는 말을 못해도 못하진 않을 거야. 됐습니다. 네. 더 잘한다고 할 수는 없죠. 어떻게 그래도 15년 이상 한 사람보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까? 만 뒤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2017년 올해 저번에 시험에 보셨던 분들이 마루타였죠. 마루타였고 이제 여러분께서는 운이 좋은 것이요. 그러다가 또 운이 좋은 게 뭐냐면 2017년에 이 법이 1월 달에 만들어진 다음에 엄청 바뀌었어. 막 1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양반들이 많이 바꿔가지고 1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네. 툭하면 바꾸고 막 오려 붙이고 툭하면 바꾸고 오려 붙이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뀔 일 없어. 아유 우린 좋았네 우리.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다. 이제 법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거를 저 밑에 박스에다 적어드렸죠. 그 88쪽에 하단부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 그림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란 게 있었다. 이게 뭐 됐다? 폐지됐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라는 건 무슨 법이 있었는데 외국인 토지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 됐다? 폐지됐다.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 빠져서 이걸 통합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1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처음에 서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책은 뭐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의 거래를 뭐 하세요? 신고하세요. 그럼 대한민국 안에 있는 부동산의 거래를 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인데 신고는 모든 거래를 다 신고하는 거 아니고 매매만 신고해요. 자, 이거 지금 기억해야 돼. 뭐만? 매매만 신고해요. 왜냐면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되고 또 양 파는 사람은 양도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세금 내는 매매 계약만 신고해요. 임대차 이런 거 신고해야 안 해요? 임대차 계약하고 취득세 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신고 안 해요. 그 다음에 교환이 있죠. 교환.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교환도 얘도 취득하고 얘도 취득하는 거는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환은 신고는 안 해요. 다른 거 해요. 이따가. 다른 거 합니다. 자, 왜냐하면 교환은 네 거 내 거를 바꿨기 때문에 실거래가 확인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실거래 확인이 안 돼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거 아파트, 내 거 상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마침 우연히 둘이 가치가 똑같이 둘이 합의가 됐다는 거지. 가격이 똑같다라고 합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둘이 교환했어요. 그럼 계약서에 금액을 적을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럴 이유도 없지 뭐. 현금 오고가 안 와가? 오고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교환은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죠. 또 하나 증여. 증여도 취득자는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내야 돼. 그러면 증여 이것도 실거래가 확보되나 안 되나? 어떻게 돼? 내가 너한테 줬는데 이거 얼마짜리 어떻게 알아? 그래서 매매만 뭘 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걸 하고 그 교환하고 증여 같은 건 거민이라는 걸 받아요. 뭘 받는다고요? 거민. 그럼 거민은 뭐냐 이거지. 거민이라는 건 법이 따로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해봐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이것도 중개실무에서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교환 거민이라는 건 제가 필기 안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 있죠? 계약서를 시군구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냥 계약서를 내는데 이 거민 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해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없어서 그냥 계약서만 내면 돼. 계약서를 내면 공무원이 그 부동산의 땅이면 공시지가, 건물이면 공시가격 이걸 확인해서 그 가격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오케이? 그러면 매매. 자, 매매. 자, 매매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그랬죠. 방금 부동산 거래 신고했는데 매매도 2005년까지는 거민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도입된 게 2006년이에요. 2006년. 2005년까지는 대한민국에 실거래가 신고 의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다 무슨 계약서 썼다? 다운계약서. 2005년까지는 다 다운계약서 써서 다 이렇게 신고가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그건 불법인데 법 제도 자체가 형식적 심사니까 공시지가 공시가격만 맞으면 그냥 통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2005년까지는 매매는 뭐 대상이었다가 거민 대상이었다가 매매는 이제 지금은 무슨 대상이다? 신고 대상이 되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매는 거민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다시 매매는 거민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이다.
그런데 신고가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이죠.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해야 돼. 지금은 신고를 해서 이따가 뭘 받았나? 신고필증이라는 걸 받아요. 신고필증을 받으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걸 검인의제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봤죠? 이런 말. 네. 다시 신고는 뭐 대상이면서?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인데 같은 공무원에게 두 가지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두 가지를 할 이유는 없으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특별법 신고를 하라고. 신고필증 받으면 이건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현재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검인에서 매매가 빠진 게 아니라 매매는 검인 대상이 신고 대상인데 신고에서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교환하고 증여는 지금도 뭘 받고? 검인을 받고. 그럼 교환 같은 거 하면은 세금을 좀 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겠네. 그러네. 그렇죠. 취득세를 기준시가로 내니까 좀 적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양도 차익도 그 기준시가로 계산하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취득하는 것보다는 좀 적게 신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절감에 유리한 게 무슨 계약이? 교환 계약이긴 해요. 사실은. 교환 계약이 흔한 계약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이 종종 이루어지긴 해요. 네. 자, 이 신고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다. 신고를. 그럼 신고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제도다. 오케이? 지금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작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등의 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거예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거고, 외국인은 우리나라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이걸 이제 신고하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 제도의 목적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걸 통계내기 위한 목적일 뿐이에요. 간단한 단원이고 이번엔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는 누구한테만 적용한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이고 따로 2장이 있다는 거. 1장 부동산 거래 신고는 내국인, 외국인 따지지 않지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이번에 공부해요. 공부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딱 지정을 해놔요. 지정해 놓으면 이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시군구에서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 안 받으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부동산 거래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그 오른쪽에 용어의 정의 있죠? 그 189쪽에 89쪽 메인 위에 용어의 정의 있잖아요. 거기는 체크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 등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 부동산 등이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부동산은 뭐하고 뭐래? 토지하고 건축물이고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분양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적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뭐하고 뭘 합친 거라고?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합쳐서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은 뭐고? 토지 건축물이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분양권 같은 걸 말한다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이거는 매매만 신고한댔지? 그러니 매수인과 매도인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등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땅 샀으면 신고 안 해? 신고해야지. 너는 세금 안 낼 거야? 내야지.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라는 것은 어디서 자세히 배운다? 2장 가서 자세히 배운다. 2장은 누구한테만 적용하니까?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하니까. 그리고 1장 부동산 거래 신고, 3장 토지 거래 허가는 내 외국인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다 적용하고 2장은 외국인 등에게만 적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적 한번 읽고 가죠.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수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이바점을 목적으로 한다. 참 감동적이죠. 그러네요. 우리 다같이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는 아까 누군지 알았죠? 누구랑 누구? 두 번째 줄 매수인과 매도인 그리고 외국인 등도 포함한다. 자, 그러면 신고 대상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동산 등 거기다 색칠해요. 부동산 등.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무엇을 신고할 것이냐 이거 알아야 되죠? 부동산 등.
잠깐 이제 보세요. 이제 대략 목차를 좀 말씀드리면, 자, 부동산 등에 대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다? 부동산, 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부동산은 뭐고 뭐? 토지와 건축물.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 다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지금부터 세 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첫 번째는 공급계약. 공급계약이 뭐예요? 분양계약. 자, 분양계약을 뭐라고 그래? 공급계약. 공급계약도 신고해요. 이 공급계약이 신고한 건 올해 처음 도입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거래신고는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죠. 실거래가 신고하는데 이 작년 2016년까지는 공급계약,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검인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 거 분양가를 나만 속일 수 있디야? 우리 아파트에서? 나만 1억 낮춰 신고할 수 있어? 가능해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아니 똑같은 평수에다가 똑같은 분양가라면 어떻게 나만 낮춰 신고할 수 있겠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분양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어요. 어차피 실거래가 신고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좀 소규모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양가를 다 낮춰 신고하는 경우가 생겼더래. 대단한 강심장들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분양가를 다 높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대.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이 공급계약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자라는 것이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한 건 뭐라고 불러? 분양권. 분양권에 피붙여서 팔아도 뭐 해야 돼? 실거래가 신고하라 이거죠. 좋아요? 그 다음에 재건축 같은 거 있잖아요. 재건축 같은 건 입주권이라고 불러요. 자, 세 가지. 뭐 읽어봐요? 공급계약, 또 분양권, 또 입주권이라고 간단히 얘기한 거고, 이걸 지금부터 자세히 봅니다. 자, 양가로 3번.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은 뭐고 뭐다?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그럼 토지의 매매계약을 신고해라. 또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신고해라. 다음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자, 다음에 법률이 몇 가지 있어요? 세봐요. 7가지가 있죠? 자, 7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이다. 자, 그러니까 7가지 법률에 따라서 그 토지나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뭐 해라? 신고해라 이거예요. 자, 그럼 박스 가볼게요. 첫 번째 무슨 법? 주택법. 아직 안 배우셨죠? 주택법은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거잖아요.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이거에 건설 분양하려면 무슨 법 적용된다? 주택법에 따라 뭐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서 건설해서 분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법에 따라 건설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무슨 계약을 신고해라? 공급계약을 뭐 해라? 신고해라. 한마디로 그냥 아파트 분양계약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네. 자, 두 번째는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여기 배우셨나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있다면서요.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재건축한다. 재건축한다면 이 재건축 아파트 그 공급계약을 뭐 해라? 신고해라. 신고해라. 그 다음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그 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법에는 안 들어가죠. 근데 주택의 분양에 관한 법은 주택법이고요. 상가 분양에 관한 법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요. 대규모 상가 분양할 때 무슨 법 적용된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란 게 적용돼요. 아마 이제 우리 공법 시간에 이런 걸 들으셨을 거예요. 단독주택도 30호 30세대 이상은 무슨 법? 주택법. 그 미만은 건축법 적용된다고 했잖아. 상가도 일정 규모 미만은 건축법, 일정 규모 이상 대규모 상가 같은 걸 분양할 땐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래요. 네. 참고를 하시면 돼. 택지발 촉진법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딱 봐도 뭐야? 택지지 뭐. 센스하고는. 다시 택지발 촉진법 무슨 법?
택지에 관한 공유지. 택지 공급계약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도시개발법 배우셨나요? 네? 여기 공법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주택이나 상가나 택지나 이런 거 공급계약을 신고해라. 도시개발법은 뭐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적용되는 법이라며. 네.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자, 공공주택특별법은 말 그대로 무슨 주택? 공공주택. 이거에 이제 공급계약은 뭐 해라? 신고해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같은 걸 새로 개발할 때 그 택지 공급계약 이런 거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앞글자 따서 지금부터 외웁니다. 주, 시, 건, 택, 도공산. 시작. 주, 시, 건, 택, 도공산. 두 번째 것만 두 번째 글자예요. 주, 시, 건, 택, 도공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박자, 음정이 중요한 거 알죠? 주, 시, 건, 택, 도공산 이렇게 하지 마요. 다시 시작. 주, 시, 건, 택, 도공산. 살짝 노래도 불러봤어 그냥.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외운 다음에 안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돼요. 자, 안 보고 해봅시다. 주택법.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 촉진법. 도시개발법. 공공주택특별법. 뭐 긴 게 있어서 산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걱정하지 마세요. 쓰라고 안 나와. 자, 그럼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풀어보세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단순해. 참 쉽죠? 여기 단수 남깁니다. 세부적인 내용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봐. 주택법, 도시 및 중앙형 정비법, 도시개발법 이건 시험범위 들어가죠? 알아서 배우시고 잘 배우시고 여기서는 그 자세히 안 물어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이것뿐이야.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좋아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해. 걱정하지 마요. 자, 7가지 외웠어. 다시 한번 시작. 주, 시, 건, 택, 도공산에 따른 무슨 계약? 부동산의 공급계약. 공급계약은 이거잖아요. 시행사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계약을 말한다. 오케이? 이 공급계약을 신고해라 이거야. 자, 이 공급계약을 하면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 분양권이라고 부르죠. 분양권에 피 붙여서 팔았으면 이거 뭐 해라? 신고해라. 이것이 동그라미 2번이야.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역시 다음의 법률이라고 써 있잖아요. 다음에 7가지 법률에 따라서 방금 뭘 했고 공급계약을 했고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거의 매매계약. 자, 어디를 네모치냐면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만큼.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은 단어다. 자, 우리 한 3번 읽어봐야 됩니다. 시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자, 공급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동 몇 호가 나한테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졌어. 그대로 곧 지어져요. 그래서 그대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이미 선정된 지위. 다시 시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다가 써요. 분양권이라 쓰면 돼요. 시험엔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분양권이라고 내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묶으시면 돼. 1번과 2번을 묶으시면 되고. 자, 1번과 2번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주, 시, 건, 택, 도공산에 따른 공급계약하고 분양권을 신고하세요. 자, 3번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칠판 좀 보세요. 3번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나요? 그 중에서 재건축만 의미해요. 거기 아직 안 배웠죠? 공법 시간에. 배웠어요? 다행이다. 모르기만 해봐 이제.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뭐만 해당한다고요?
재건축만 여기에 적용된다고요. 재건축. 안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고. 자, 아파트 이제 저기 500세대가 있는데 재건축하기로 했어요, 지금. 그럼 이제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겠지? 사업 시행자는 그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분양 신청하라고 시간을 주겠네. 며칠부터 며칠 사이로? 30일에서 60일 사이로 분양 신청 기간을 준 다음에 최근에 했나 보다. 여기 왜 이렇게 잘 알아?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분양 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냥 분양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 분양 계획을 짜야 되겠죠. 이 분양 계획을 짜는데 이 분양 계획을 그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 네, 다행이다. 관리처분 계획 이렇게 불러요. 자, 관리처분 계획의 이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다 해야 되겠다. 자,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위에 있는데 아파트는 철거되고 이제 뭐가 남아요? 땅이 남잖아, 땅. 이 땅이 내 거잖아, 이제. 이게 지분. 네.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종전부동산이라 한다. 빨리 외워야 돼. 뭐라고 한다고? 종전부동산이라고 불러요. 종전부동산. 종전에 아파트가 있는 땅. 그리고 아파트는 부서졌고, 우리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올 거죠. 그래서 이 토지를 종전부동산이라고 해. 그럼 이 종전부동산에 대해서 가격평가를 하겠죠. 가격평가하는데 그걸 권리가격이라 한다. 이것도 외워야 돼.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가격. 이 갑의 지분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3억으로 평가되었다 합시다. 그럼 이제 한 3억 안 돼도 되는 거잖아. 근데 새로 질 아파트는 삐까뻔쩍하죠. 평수도 늘어났죠. 그래서 좀 더 내야 돼.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 이름 없어. 이름 원래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안 알려드릴게. 흔히들 뭐 추가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쓸 때 쓰면 안 돼. 여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자, 돈 더 내야 됩니다. 더 냈다고 쳐. 자, 1억을 더 낸다 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공급가액. 시작. 공급가액. 곱창이라고 쓰려고 그러네. 공급가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 공급가액. 이게 분양가야. 우리끼리는 뭐고? 분양가. 시험이 나오는 말은 공급가액. 그냥 분양가라고 시험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가 가기 쉬울 텐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공급가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 공급가액이 나왔고 관리처분 계획 짰죠, 지금? 분양계획 짰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장 군수에 뭐 받는데요? 인가. 공부 좀 됐다. 자, 시장 군수에 인가를 받아서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해야 돼, 이제? 무슨 계약? 아까 배웠잖아요. 무슨 계약?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을 뭐 해라? 신고해라. 이게 아까 저 위에 동그라미 뭐? 1번 이거야.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분양가 4억에 대한 공급계약을 뭐 해라고? 신고하라. 이게 몇 번? 1번. 이게 아까 주시 건택 도공산 공급계약 신고해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하게 된 건 이때는 뭐라고 부른다? 입주권이라고 부른다고. 이 재건축일 때만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주권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러면 입주권을 취득했어, 지금. 이 장반이 여기다가 이제 프리미엄 붙여서 입주권을 팔았다고요. 자, 우리끼리는 프리미엄.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프리미엄이 아니라 네, 추가 지불액. 뭐라고 한다고요? 추가 지불액이라고 불러요. 추가 지불액은 프리미엄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또 마이너스인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불액 항상 플러스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미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플러스라는 의미잖아. 네? 그래서 법조문에다가 마이너스 P 이렇게 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지불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더하기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5천 붙여서 팔았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분양 입주권을 을한테 얼마에 팔았지? 4억 5천에 매매했죠, 지금. 4억 5천에 매매를 했으면 이거 뭐 해라? 신고해라. 이게 몇 번? 3번. 자, 그럼 심판 잘 보세요. 이거는 종전부동산이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아까 동그라미 2번에 있던 것들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분양권들은 종전부동산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를 없는 거냐 새 아파트, 새로운 상가, 새로운 택지를 공급받아서 이걸 판 거잖아요. 분양권을 피부쳐 판 거잖아. 그럴 때는 뭐라고 부르고? 분양권. 예?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되지 이렇게 부르고 재건축인데 종전부동산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급계약을 받아서 한 건 뭐라고 부른다고? 입주권이라고 표현한다고. 예?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시작.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이제 실판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시작.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까지. 자, 정비법에 따라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 빈집 이건 읽지 말고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 다음 줄 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오케이? 이만큼은 체크하고요.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써있죠. 이거는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올 가을에 새로 작년에 저번 시험범위 안 들어갔던 건데 이거는 지금 하지 말고 지나가요.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네. 비슷한 거예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자, 다시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끼리는 입주권. 이거의 매매를 신고해다가 3번이다. 현재까지 우리 뭘 보셨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정리해보면 7가지 뭐라고 외우시라고? 주, 시, 건택, 도공산에 따라 무슨 계약?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을 해서 취득한 거 뭐라고 불렀지? 부동산을 길게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분양권.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이 있는 건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우리끼리는 입주권. 이것이 신고 대상이다. 오케이? 네. 여기 없는 거 잘 내게 안 내게? 잘 안 내. 대한민국에 있는 게 거의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걸 굳이 찾아서 내진 않아요. 내진 않고 주로 이제 시험에 뜨는 것은 있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 중개대상물에 입관공 있었나요?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법상 이렇게 꼭 써줍니다. 왜? 법이 다르잖아요. 이제 법이 다르잖아요. 법이 다르니까 이렇게 낸다고.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X. 그 중에 뭐는 아니라고? 입관공은 아니라고. 좋아요? 자, 됐어. 아우, 고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신고 대상 계약은 무슨 계약만 신고한다? 매매 계약만 신고한다. 그 다음 신고 기한은 언제부터 60일?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계약일부터 60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언제부터? 계약일부터 60일. 그럼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나가면 위반이겠네. 네?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신고 안 하면 위반인 거잖아요. 위반인 거죠. 근데 굳이 그렇게 늦게 신고할 이유는 없죠. 신고할 이유는 없는데 보통의 경우는 후반부에 가서 신고해요. 후반부에 가서. 앞에도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계약서 썼으면 계약금 주고받았잖아요. 한 달 정도 있다가 중도금 주고받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잔금 주고받으니까 보통 잔금 전에 거의 신고 다 들어간다고 해. 근데 좀 후반부에 신고하는 이유는 앞부분에는 계약금 해제 이런 게 좀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계약이 깨져버리고 이러면 또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앞부분에 신고 안 하고 뒷부분 가서 신고하는 경향이 많다고. 근데 정말 깜빡하고 60일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어떻게 하냐. 60일 지났다. 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과태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좀 아주 열린 마음으로 좀 생각해봐요. 계약서 다 있으면 되지 뭐 어떻게 해. 참 바보예요? 빨리 셋이 모여야지 뭐 어떻게 해. 개공이 뭐래 당사자한테. 미안해 나 깜빡했어. 이번에 요즘에 내가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깜빡했어. 봐봐 계약서 다시 쓰게. 그래야지. 날짜 바꿔서 다시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가끔 신기 있는 공무원이 있어요. 신고서 이게 내는데 공무원이 이거 손을 떨지? 잠깐. 그 통장 갖다 봐봐.
이럴 때가 있어. 통장 갖고 오라고 그래. 통장 갖고 왔는데 계약서는 12월 15일, 계약금은 11월 30일. 이 말이 됩니까? 계약서 쓰기 전에 보름 전에 계약금부터 한 5억 주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럼 여기서 딱 뽀롱이 나는 거야. 조심해야 돼. 대충 물러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계약서 달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통장도 없애야 돼. 통장도 없애버리고 계약금 새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오케이? 대충 하면 안 돼? 네. 나중에 깜빡하면 좋은 거 알려드려서 오늘. 네. 자, 60일.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런 걸 깜빡하겠나? 깜빡한 거 절대 안 봐줍니다. 가서 빌어도 절대 안 봐줍니다. 절대 안 봐줍니다. 자, 2번은 무슨 관청이라 부른다? 신고관청. 그래서 봐,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관청이었더라? 등록관청. 여기는 신고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네. 신고하니까. 똑같은 시군구죠. 괄호 빼면. 시장 또, 군수 또, 구청장. 이건 똑같은데 앞에가 달라요. 뭐가 붙어있는?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예요. 아, 그럼 잠깐 여기 와보세요. 여기는 평택시예요. 동영상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뭐 가끔 뭐 이왕이면 지명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뭐 어때? 뭐 미국도 아니고 괜찮죠? 네. 아니, 우리는 괜찮은 거지. 괜찮죠? 뭐 어때? 자, 평택시. 여기가 이제 여기에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이거예요. 개설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공갑에 의한다면 이 평택시는 우리 뭐라고 불렀다?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 개공이 평택시 안에 있는 부동산을 중개했으면 평택시는 무슨 관청이기도 해? 신고관청이기도 하지. 이때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아니 안성시 땅 중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 있는 토지를 중개했습니다. 그럼 안성시는 무슨 관청? 여기가 신고관청이 되고 여기는 등록관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거래일 때는 의미 없고 그런 건 의미 없고 개공이 중개했을 때 등록관청과 신고관청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럼 어디가 신고해야 돼? 당연히 개공은 안성시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관청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면 당연히 어디서 과태료 부과해요? 안성시가 개공, 이 평택시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여기다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 배우게 되겠구나. 아, 그래서 신고관청의 개념.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 시작.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 구가 있으면 구 없으면 시. 여기는 특시도 들어가. 특시. 세종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 칠판을 보시고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걸 배웠어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무슨 계약을 신고하세요? 매매 계약을 신고하세요. 언제부터?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어디가 신고하세요? 신고관청에 신고하는데 이건 부동산이 붙어있는 시군구였어요. 여기가 신고하는데 이제 누가 신고하느냐 이걸 보자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이 직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직거래일 수도 있죠. 여기서 이제 신고 의무자를 보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당사자가 뭘 하였다? 직거래를 했다. 매우 드물지만 직거래를 했다. 그럴 수도 있지. 또 개공이 중개했다. 이건 이제 중개거래라고 합니다. 자, 직거래, 중개거래 이렇게 나누고 직거래는 또 세 개로 나눕니다. 세 개로. 당사자가 당연히 어떻게 신고해야 되겠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둘이 이제 정상적인 직거래였으면 공동신고해야 돼요. 공동신고라는 말은 딱 얼핏 보면 둘이 같이 가는 말 같죠? 그런 말이 이게 아니게. 둘이 친해?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해. 둘이 같이 가는 말이 아니고 신고서에 둘 다 사인하란 말입니다. 가는 사람은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매도 매수인 보통 누가 갈 것 같아요? 매수인이 가겠지. 그렇지. 신고불증 받고 취득세 고지서 받고 세금 내고 그래야 등기해야 되는데 매도인이 가고 싶대. 말리지 마.
가고 싶대는데 날도 없는데 잘 됐잖아. 나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나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뭐 하라고 그래. 갔다 오라고 그래. 에? 괜찮습니까?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 2017년에 신설된 게 있는데 일방이 국가 등일 때, 자 한쪽이 뭐일 때? 국가 등일 때. 양쪽 말고요. 한쪽이 국가 등일 땐 국가 등에 신고해라. 네.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국가 등이라고 그래요. 이때 국가 등에 신고해라. 다른 일방은 신고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생각해봐. 한쪽이 국가 등인데 거짓 신고해 안 해? 미쳤어. 누가 해 이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머지 일반인은 신경 쓸 필요 없다. 우리가 할 테니까 그냥.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한쪽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 신고하는 것도 있어요. 거부는 뭐야? 왜 거부해? 자, 생각 좀 해볼까요? 자, 매도인은 갑, 매수인은 을. 둘이 이제 직거래했어요. 둘 다 일반인이야. 그럼 둘이 어떻게 해야 돼? 공동 신고해야죠. 같이 가는 말은 아니지만 둘이 이제 공동 신고해야 돼요. 자, 근데 얘는 저번에 3억에 집 산 건데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했대. 했고 지금 4억에 매매를 해요. 자, 양도세 없지? 없죠? 에? 없다고 쳐? 없어요. 그 사실을 매수인도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우리 4억에 매매했는데 그 5억에 좀 계약서 다시 써서 신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게 부탁을 합니다. 왜 노표 신고하기를 원할까? 얘는 노표 신고하면 취득세 많이 낼 텐데. 그렇지. 지금 당장은 취득세 좀 더 내는 것 같아도, 응? 취득한 다음에 나중에 1년 있다가 5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차익 있어 없어? 없잖아. 그게 훨씬 더 큰 이득이죠. 이거는 이제 업계약서, 아까 낮추는 것, 다운계약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자, 이제 노표 신고하래. 신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갑한테. 갑이 뭐라고 해? 나 학원 다닌다고. 좀 날 무시하냐고! 어? 지금 얘가 좀 전에 그랬거든. 내가 좀 노표 신고해가지고 취득세를 더 내고 싶다고. 우리 집안이 애국자라고. 그랬더니 갑이 지금 날 무시하냐. 나 학원 다녀 지금. 기초이론. 오늘 배웠어. 됐어요? 너 이거 노표 신고해가지고 나중에 양도세 안 내려고 하잖아. 됐어요? 내가 뭐 좋다고. 싫어. 싫어. 그랬어. 그랬더니 을이 다녀? 나도 작년에 다녔어. 한 2달 다니다 말았는데. 아유, 열심히 다녀. 아이, 좀 해줘봐. 아이, 기분이 다냐. 복비 내줄게, 복비. 복비 0.4, 160 내가 쏜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갑이,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거짓신고죠, 거짓신고. 거짓신고 과태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과태료가 5%예요, 5%. 4, 5 얼마? 뭔 200이야 또. 2천만 원이요. 200이면 할만하게? 과태료가 얼마라고요? 2천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근데 160 가지고 되겠냐? 됐다고. 한 500 좀 모를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됐어요? 그랬더니 을이 뭐래? 배운 놈이 더 한다고, 정말. 야, 됐어. 나 안 해. 안 해. 나 신고해, 안 해. 안 해. 우리 둘 다 60일 지나면 우리 둘 다 과태료니까 알아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란가. 그냥 복비 내줄라니까. 전화해. 전화하지 마. 문자해. 너 전화 안 받을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가버렸다 이거야. 됐어요? 그랬더니 갑이 속으로 뭐래? 제가 혹시 다니다 만해가 맞네. 한쪽이 거부면 나 혼자 뭐 할 수 있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니까. 아, 이거 하나 여기까지 온 거야. 이거 하나 하려고 해? 아, 힘드네. 자, 그래서 다시 직거래일 때는 뭐가 있다고요? 공동신고. 한쪽이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의 신고. 한쪽이 거부할 때는 단독 신고가 있다. 그럼 당연히 중개거래일 때 누가 신고해야 돼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이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것이냐면 신고 의무자 나올 거고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도 기네. 뭐라고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이건 이제 작성하게 돼요. 이 서식이 별지 서식이 있죠, 당연히. 이 서식의 작성 방법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잘 안 나온다고? 내년에 쓸 거 아니야? 누가 쓰려고? 보조원을 쓰라고 하려고? 우리가 쓸 거 아니냐고 이거.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되잖아. 하루에 한 장씩 쓰면 이건 대박인 거 알죠? 다행인 줄 알아. 임대차는 안 쓰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임대차는 하루에 지금 석 장씩 써야 되는데 지금 그건 신고 안 하잖아. 다행인 줄 알아요. 매매만 신고하니까. 자,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써야 되죠 이거? 잘 쓰는 방법 잘 나와요 안 나와? 엄청 잘 나오죠 당연히. 저번에 확인 설명서 공부했던 기억나죠? 그렇게 이잡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신고서의 상식을. 네. 자, 이 신고서에다가 서명 미실까 또는이니까 한번 찍어봐요. 아, 미 신고서인데. 아, 신고서. 그러면 아서 그 전위 신고 해봤어? 전위 신고? 전위 신고할 때 그 사인하고 인감 찍어? 아, 자, 다시 신고서. 다시 뭐라고? 신고서. 자, 서명 또는 날인. 아, 다행입니다. 서명 및 이거는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 그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법은 전체가 다 또는 서명 또는 날인. 이것을 공동신고면 누가 해야 되지? 공동으로 해야 되겠지? 자, 한쪽이 국가 등이면 누가? 국가 등이 서명 날인. 한쪽이 거부하면 혼자서 서명 날인. 오케이? 여기 개공이 중개했으면 개공이 서명 날인. 이렇게 해서 신고서를 내게 되는 것이요. 오케이? 신고 의무자만 서명 날인하는 것이요.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면 이제 뭘 교부한다? 신고, 필증이라는 걸 이제 교부하게 된다. 그래서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칠 것이고 잠시 후에 만나서 그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기 신고 의무자 읽어보고 그다음 오른쪽에 신고 절차 쭉 보면 이 단어는 간단히 끝나요. 잠시 후에 만나요. 네.